이번에 분석할 경기는 9월 7일 저녁부터 진행하는 J리그 일본 리그컵과 K리그 국내 축구 경기입니다. 토방에서 여러분의 머리를 식혀드리기 위해 준비한 분석입니다. 배당 흐름 및 변경되는 이슈에 대해서 최종 조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으실 수 있는 스포츠 카페에 입장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포츠 카페 입장은 영상의 댓글을 클릭하시면 손쉽게 가입 권유 없이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산프레체 히로시마와 쇼난입니다. 산프레체 히로시마의 포메이션은 3-4-3이며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압박하며 전환 속도를 끊지 않는 구조가 강점입니다. 저메인 요는 수비 뒷공간으로 라인 브레이킹 침투를 반복하며 방향 전환 후 슈팅 각을 빠르게 창출합니다. 마에다는 터치라인에서 안쪽으로 접어들며 낮은 크로스로 이선 합류 자원을 찾는 데 능합니다. 카와베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와 세컨드볼 회수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공격 템포를 유지합니다. 특히 1차전에서 보여준 공격 패턴을 유지하되 세트피스 변주와 라스트 패스질을 더 날카롭게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쇼난의 포메이션은 3-1-4-2이며 세 줄 라인의 간격이 벌어지면 하프 스페이스가 쉽게 열리는 약점이 있습니다. 니타는 속도 있는 돌파로 측면을 넓히지만 크로스의 일관성이 떨어져 공격의 완성도가 낮습니다. 오다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압박에 가담하지만 전환 시 첫 패스가 뒤로 흘러 공격 템포가 느려집니다. 오노세는 하프 스페이스 침투로 세컨드런을 시도하나 첫 터치 흔들림으로 슈팅 각도를 잃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1차전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반복된 전환 지연과 수비 간격 문제는 여전히 노출될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히로시마는 파포스트 세트피스와 세컨드볼 회수 패턴을 활용해 꾸준히 득점 기대값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쇼나는 3백 전환 시 윙백 뒤 공간이 취약해 저메인 요의 대각선 침투와 마에다의 낮은 크로스가 직접 타격이 됩니다. 그리고 1차전에서 패했던 히로시마는 전술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후반까지 몰아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쇼나는 전환 첫 패스의 품질 저하로 템포가 끊기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히로시마가 세트피스와 뒷공간 공략을 앞세워 주도권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프레체 히로시마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김포FC와 천안시티입니다. 김포FC의 포메이션은 3-5-2이며 루이스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를 책임지며 상대 수비를 끌어냅니다. 플라나는 빠른 침투와 순간적인 슈팅으로 상대 뒷공간을 파고들어 득점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이강현은 중원에서 압박과 볼 회수를 주도하며 공격 전환 시 날카로운 전진 패스로 전방을 지원합니다. 특히 김포는 자신들이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경기에서는 강력한 전방 압박을 통해 높은 위치에서 공을 빼앗고 그 지점에서 바로 페널티 박스를 공략하는 패턴이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 전술적 흐름은 상대 수비를 정신없이 흔들며 빠르게 득점으로 이어지는 힘을 발휘합니다. 천안시티의 포메이션은 3-4-3이며 이정엽은 제공권과 위치 선정 능력을 활용해 문전에서 마무리를 시도합니다. 퉁까라는 스피드를 활용해 측면에서 돌파를 시도하지만 압박 강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볼 간수가 흔들립니다. 이광진은 중원에서 패스 전개와 압박 저항 능력을 보여주려 하지만 강한 압박 속에서는 전개 리듬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천안은 개별 선수들의 장점은 분명하지만 김포의 높은 압박과 빠른 전환을 버텨낼 만큼 안정적인 후방 전개 능력이 부족합니다. 특히 빌드업 과정에서 작은 실수라도 나오면 곧바로 실점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김포의 전방 압박이 승부의 핵심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루이스와 플라나의 움직임이 전방에서 압박과 마무리를 동시에 수행하며 천안 수비진은 높은 진영에서 강한 압박을 극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강현의 중원 압박이 더해지면 천안은 빌드업 자체가 끊기며 전진하기 어려운 흐름이 예상됩니다. 천안은 이정엽과 퉁가라의 개별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공격 루트가 단조롭고 압박 저항이 약합니다. 결국 김포가 강한 압박을 통해 초반부터 주도권을 틀어주고 공격 템포를 유지하며 득점으로 연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포FC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부천FC와 인천유나이티드입니다. 부천FC의 포메이션은 3-4-3이며 몬타뇨는 전방에서 제공권을 활용해 공격에 타깃이 됩니다. 바사니는 측면에서 속도를 바탕으로 돌파를 시도하지만 전개가 단조로워 위협적인 장면은 제한적입니다. 박현빈은 중원에서 볼을 간수하며 공격의 리듬을 이어가지만 전방으로의 날카로운 침투 패스는 부족합니다. 특히 사바니의 터치라인 돌파가 하프 스페이스로 연결되며 박스안 슈팅 기회를 만드는 루트가 핵심입니다. 그러나 공격 루트가 단일화돼 상대 수비의 대비가 이루어지면 쉽게 막힐 수 있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의 포메이션은 4-4-2이며 무고사는 박스 근처에서 몸싸움과 슈팅 전환 타이밍이 날카롭습니다. 바로우는 빠른 발을 활용해 측면에서 침투 후 무고사와의 연계 플레이로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이명준은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2대1 원투 패스를 연결하며 공격 전개를 이끕니다. 인천 역시 무고사, 바로우 중심의 페널티 박스 공략 루트 외에는 변칙성이 부족합니다. 후반 교체 카드 또한 공격력 강화에는 제한적이어서 경기 양상 자체가 단조로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양팀 모두 특정 루트 외의 공격 패턴이 뚜렷하지 않아 단조롭게 흘러갈 전망입니다. 부천은 사바니의 터치라인 돌파를 통해 박스 안 슈팅 기회를 만들어내지만 예측 가능한 루트라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인천은 무고사와 바로우의 빠른 템포 연계가 주요 무기지만 다른 옵션이 부족해 답답한 전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후반전 교체 카드 또한 흐름을 바꿀 만큼의 전술적 다양성을 제공하지 못해 경기 전체가 루즈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전술적 단조로움과 교체 카드 한계까지 겹쳐 양팀 모두 승부를 결정짓기 어려운 경기 양상이 예상됩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께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분석법이 있고 다양한 루틴이 존재합니다. 배당을 분석하는 사람, 결장자를 분석하는 사람, 그날의 팀의 컨디션을 분석하는 사람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 카페에서는 모든 분들의 분석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가입 권유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입장 가능하며 분석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토는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의 분석 자료와 조합픽을 확인하며 하는 것이 적중에 있어서 더욱 유리합니다. 여러분들도 혼자 하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 카페의 입장에서 정보를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영어를 클릭하시면 분석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화성FC와 충남아산입니다. 화성FC의 알뜰은 전방에서 강한 피지컬을 활용해 포스트 플레이와 공중 경합의 강점을 보이며 공격의 기점을 만들어냅니다. 김병호는 노련한 움직임과 침투 타이밍으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노리며 득점 감각이 살아있는 공격 자원입니다. 데메트리우스는 측면에서 스피드와 드리블을 기반으로 전진 돌파를 주도하며 크로스로 공격의 루트를 다변화합니다. 화성은 4-4-2를 통해 단순하면서도 직선적인 공격 패턴을 고수하고 있어 주전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에 따라 성패가 갈립니다. 하지만 전술적 변화가 부족해 상대가 대비하면 파괴력이 쉽게 반감될 위험이 있습니다. 충남아산의 은고이는 최전방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순간 스피드로 압박을 가하며 뒷공간 침투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듭니다. 한교원은 측면 돌파와 중앙 침투를 오가며 유연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은고이와의 스위칭 플레이로 수비 라인을 흔듭니다. 손준호는 중원에서 전개와 패스 공급을 책임지며 전체 공격의 리듬을 만들어가는 키플레이어입니다. 충남아산은 3-5-2 구조를 기반으로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지만 결정력 있는 마무리에서 기복을 보입니다. 특히 공격 루트가 은고이, 한교원 조합에 과도하게 의존해 전술적 다양성이 떨어집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서로가 준비한 플랜 A 전술에 모든 것을 걸고 부딪히는 구도가 될 것입니다. 화성은 알뜰과 김병호를 축으로 한 직선적인 공격 패턴이 위협적이지만 대응책이 단조롭습니다. 충남아산은 은고이와 한교원의 스위칭이 공격 활로를 열 수 있지만 이 역시 예측 가능한 루트라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팀 모두 전술적 유연성이 부족해 경기 흐름이 막히면 뚜렷한 플랜 B가 없는 한계가 드러납니다. 결국 90분 내내 서로 공격을 주고받더라도 균형이 쉽게 깨지지 않는 전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가시와와 요코하마 마리노스입니다. 가시와의 포메이션은 3-4-3이며 호소야는 박스 안에서 타깃 역할과 마무리를 동시에 수행하며 세트피스에서도 제공권으로 득점 루트를 확보합니다. 세가와는 빠른 전환 국면에서 속도를 붙여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주도하고 컷백 패턴 연결로 득점 기회를 만듭니다. 야마다는 압박 회피 패스와 전진 전개로 좌우폭을 넓히며 윙백들의 왕복 움직임과 맞물려 측면 수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만듭니다. 특히 1차전에서 대승을 거두며 자신감을 얻었고 이번 2차전도 같은 기조로 실리 있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타니무라는 수비 라인의 뒷공간 커버와 제공권 대응으로 중심축을 형성합니다. 크룩스는 측면에서 직선 돌파와 빠른 크로스 타이밍으로 공격 템포를 높입니다. 우에나카는 세컨드볼 대응과 근거리 마무리 능력으로 박스 근처에서 위협을 더합니다. 하지만 리그 일정과 맞물린 로테이션 부담으로 인해
컵 대회 집중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환 리듬이 끊길 경우 크로스 의존도가 높아지고 측면 뒷공간에서 반복적인 노출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1차전 대승의 여파가 분명히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시와는 이미 자신 있는 전환 속도와 세트피스를 기반으로 요코하마의 뒷공간을 공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체력 부담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활동량이 많은 가시와는 경기 후반에도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요코하마는 로테이션과 에너지 분산이 겹치며 집중력이 떨어질 위험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 라인 간격을 유지한다면 잠시 접전은 가능하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가시와 쪽으로 기웁니다. 가시와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가와사키와 우라와입니다. 가와사키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에리소는 포스트 플레이와 등지는 움직임으로 2선 합류 시간을 벌어주며 전방 연결의 기점이 됩니다. 이토는 직선적인 돌파와 순간 스피드로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어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와키자카는 템포 조절과 중거리 패스를 통해 경기 흐름을 안정시키며 세컨드 볼 상황에서도 전개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1차전에서 1대1로 비겼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는 홈 어드밴티지를 활용해 초반 압박과 빠른 리스타트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더운 날씨 속 체력 관리와 교체 자원 활용까지 고려하면 후반부로 갈수록 가와사키 쪽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우라와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구스타프소는 박스 근처 프리킥에서 날카로운 킥으로 직접 득점까지 노리지만 상대의 전환 압박의 시야가 좁혀질 수 있습니다. 마테우스 사비오는 킥 정확도를 앞세워 세트피스를 전개하지만 지나치게 세트피스 의존도가 높아 공격 루트가 단조롭습니다. 고모리는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서 위협을 줄 수 있으나 압박을 빠르게 회피하지 못하면 공을 잃고 역습을 허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1차전에서는 세트피스로 균형을 만들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전환 국면에서 끊기는 순간이 잦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수비 블록이 내려앉는 흐름이 반복되면 후반 체력 저하 국면에서 뒷공간 노출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전환 압박과 세컨드 볼 집중력에서 판가름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가와사키는 홈에서 초반부터 압박 강도를 높이며 리스타트 속도를 올려 우라와의 세트피스 루트를 무력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에리손의 포스트 플레이와 이토의 직선 돌파가 결합되면 박스 근처에서 위협적인 슈팅 기회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라와는 세트피스에 의존하는 루트가 많아 압박 회피가 늦어지는 순간 실점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전 무승부 이후 맞대결에서는 전환 디테일과 체력 분배에서 우위에 선 가와사키가 더 유리합니다. 가와사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비셀고베와 요코하마 FC입니다. 비셀고베의 포메이션은 4-3-3을 가동하며 전방 압박과 세트피스에서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무토는 연계와 폭넓은 움직임으로 중원과 전방을 이어주며 박스 침투 타이밍이 날카롭습니다. 미야시로는 뒷공간을 파고드는 다이애고널 런과 세컨드볼 반응이 빠르며 전방에서 지속적인 압박을 제공합니다. 아사카는 측면에서 빠른 크로스와 컷백, 니어 타이밍 공략으로 찬스를 창출합니다. 특히 코너킥 상황에서 니어 포스트 러닝 점프 후 중간 지점으로 잘라먹는 패턴이 위협적입니다. 중원 2선의 압박 전환 속도도 빨라 상대 빌드업 첫 패스를 차단하는 빈도가 높습니다. 요코하마 FC의 포메이션은 3-4-3이며 후방 빌드업을 통해 측면을 넓히며 전개 속도를 끌어올립니다. 아다일토는 스피드와 1대1 돌파 능력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적극 공략하지만 체력 소모가 큰 편입니다. 주앙 파울루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지만 전환 시 압박 강도가 높을 경우 실책이 잦습니다. 야마다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압박과 세컨드볼 회수에 기여하지만 라인이 높아지면 하프 스페이스 간격이 비며 수비 집중력이 흔들립니다. 특히 코너킥 수비에서 니어 포스트 커버가 불안해 세트피스에서 실점 리스크가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1차전에서 0대2로 패했던 비셀고베 입장에서는 반전을 노릴 동기부여가 강합니다. 요코하마 FC가 라인을 올리는 순간 하프 스페이스 관리가 흔들리면 무토와 미야시로의 침투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니어 커버 약점은 비셀고베의 전매 특허 패턴과 정면으로 맞닿습니다. 때문에 초중반 세트피스 한 방이 분위기를 바꿀 수 있고 이후 전방 압박과 세컨드볼 회수로 템포를 줄 시나리오가 유력합니다. 결국 체력과 전술 디테일에서 앞서는 쪽은 비셀고베입니다. 비셀고베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본인의 생각과 비슷하다면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내일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분명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시작 전에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가입하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영상을 찾아보신 뒤에 해당 영상 등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